안녕하세요. 김서윤의 톡톡쇼 강옹국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. 어떤 캐릭터, 어떤 사람일까요? 한마디로 하면 좀 관종이죠. 관종이요? 네.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즐기는 사람. 아, 그래서 더 나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. 네.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글도 쓰고 네. 말도 많이 하고. 제가 알던 저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고요. 앞으로도 뭐 계속 그럴 것 같아요. 네. 또 그런 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고,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게 관종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별칭을 드리고 싶은데 네. 외모는 예. 사실 굉장히 신사다운 젠틀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. 잘생겼죠, 이분은. 아, 잘생겼어요.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. 아, 그래요? 딱 보면 아니까. 아, 네. 저는 잘생겼다기보다도 네. 젠틀하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. 그건 네. 모르겠는데. 네. 아, 그런가요? 네. 그래서 품격 있는 글 쓰는 신사 키다리 아저씨 이런 느낌이 키도 별로 안 저는. 큰데 하여튼. 예. 아, 근데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알겠습니다. 누군가를 무슨. 돕는다 예.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. 제가 스토리를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예. 글 쓰는 신사의 품격 키다리 아저씨라고 예. 별칭을 드리고 싶습니다. 좋네요. 글을 말하듯이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? 뭐 마음은 못 움직이고요. 네. 그 마음이 쉽게 움직인다. 아, 그럼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? 그냥 제가 그냥 말하듯이 쓴다는 것이고요. 그 말은 글 쓰기 전에 저는 늘 말해보고 쓰거든요. 아. 그리고 자연스럽게 쓰려고 노력해요. 좀 더 나은 나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니까 글쓰기가. 저 글쓰기의 효용이죠. 근데 뭐 제 글을 써서 사람의 뭐 마음을 움직이고 뭐 감동을 시키고 그런 건 저는 자신 없고요. 다만 다들 재밌다고는 해요. 시작을 대기업에서 그 다음에 연설 비서관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작가로 전환을 하신 케이스인데 그 계기가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건지 또한 궁금합니다. 계획을 짜서 된 건 하나도 없고요. 네. 그 홍보실에서만 한 7년 근무했어요. 사보, 뭐 사내 방송, 그다음에 뭐 기자들 뭐 보도 자료 쓰고 또 그 회사에서 낸 책도 쓰고 네. 이제 그렇게 하다가 김우중 회장님 네. 글을 쓰게 됐고요. 네. 또 그 인연으로 또 김대중 대통령 경제연설 쓴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됐고 네.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네. 연설 비서관을 했는데 청와대 나와서 한 5년쯤 지난 시점에 제가 출판사에 편집자 생활을 뭐 1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나도 한번 책을 써볼까 해서 네. 그냥 쓴 게 대통령의 글쓰기인데 그게 그냥 대박이 나서. 작가님들은 자신의 얘기를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강 작가님은 어떤 큰 덩어리 회장님과 전직 대통령을 쓰신 케이스잖아요. 그렇게 글을 쓰면서 그분들의 어떤 점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? 뭐 이런 것 있을까요? 옆에서 가까이서 본 느낌이 어땠을까요?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보면 그냥 보통 분이세요. 우리들하고 좀 다른 점을 찾게 되고요. 네. 이제 그런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. 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걸 좋아한다던가 아. 토론을 좋아한다던가 네. 물론 독서 이런 거 좋아하고 네.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요. 이게 말하고 글을 쓰는 걸 보면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. 네. 말과 글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게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목적 있는 말을 하고 글을 쓴다고 그럴까?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. 네.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늘 준비하고 네. 이렇게 메모를 해서 준비하고 네. 또 연습해보고 네. 우리가 다른 점이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아닌가.
그러면 지금 강 작가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글을 통해서 말을 해보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예, 우리 같은 사람도 자기 어떤 꿈이 있고 네. 확고한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 네. 저는 뭐 그분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네.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가장 측근으로 옆에서 많이 측근은 전혀 아니고요. 아니었나요? 측근들이 들으면 화냅니다. 네. 그런가요? 네. 그래도 글에 어떤 하나의 책이 나오기까지 옆에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게 된 계기다 보니 그러니까 연설 네. 비서관이란 자리가 네. 대통령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. 네. 듣지 않으면 이제 쓸 수 없잖아요. 네. 저는 운이 좋았던 것이고 네.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도 쓰고 뭐 회장님 모실 때도 회장 뭐 얘기 듣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네. 그걸로 뭐 회장님의 글쓰기도 쓰고 그랬죠. 네. 강원국의 글쓰기부터는 이제 제 얘기를 쓴 거고요.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낸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나는 말하듯이 쓴다. 네. 이런 책은 이제 제 얘기를 쓴 거죠. 네. 저도 잠시 읽다 예. 왔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읽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가 없을 텐데. 네, 내용이 네.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네. 공감이 많이 되고 예. 소통이 많이 되는 내용을 잘 접목하셔가지고 네. 잘 풀어냈다는 생각을 예, 했습니다. 예, 저도 예. 대기업에서 연설 비서관에서 지금 현재 이제 현업은 작가신데 이 세 가지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재미있었고 또 그 직업 가운데서 어떤 직업이 더 또 힘들었다, 어려웠다 하는 직업이 있었을까요? 지금은 제 이름이 붙은 제 작품을 만들면서 살고 있거든요. 당연히 보람도 있고 네. 재미도 있고요. 네. 제 걸 만드는 거니까 네. 뭐 돈도 더 벌고요. 제가 역량이 있다는 얘기죠.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님과 회장님의 네. 어떤 그런 책을 쓰셨기 때문에 좀 더 큰 작가로서의 그 그림이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. 처음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었죠. 네. 근데 이제 거기서 그쳤다면 끝나는 거지만. 그냥 과거를 팔아먹고 네. 산 거죠. 나 때는 뭐 왕년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. 셋 중에 좀 어려웠던 직업, 뭐 힘들었던 직업, 그거야 뭐 당연히 연설 비서관인가요? 대통령 네. 글을 쓰는 일이 이제 대통령 연설을 쓰고 이런 건 읽기 듣기 능력이거든요. 읽기 듣기 역량으로 하는 일이에요. 말을 잘 알아듣고 네. 생각을 잘 읽으면 되는 일이에요. 네.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할 필요가 잘하는 게 없어요.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잘 끄집어내서 내가 끄집어낼 수도 없고요. 그냥 읽는 거죠. 네, 잘 읽는 거죠. 그게 능력이고 그게 작가의 힘 아닌가요? 그렇죠. 뭐 글을 쓰시다가 내 생각을 잘못 표현한 거에 따라 뭐 혼나시기도 하고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혹시? 대통령님한테요? 뭐 회장님이 됐든. 맨날 그거에 혼나는 건 그냥 다반사죠. 생각해보세요. 자기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주거나 네. 또 그 생각을 읽고 이제 제가 쓴 글을 네. 마음에 들 수가 없죠. 네. 자기 생각과 같을 수가 없죠. 네. 그러면 고치겠죠. 근데 그 고치는 게 다 혼내는 거죠. 혼나면서 배우는 거니까 네. 그만큼 또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죠. 네.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또 그만큼의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는 예, 상황이었네요. 예. 요즘은 작가라는 게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멘토 같은 메시지가 있을까요? 앞으로는 정말 오래 살기 때문에 그때라도 책을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. 네,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, 이제는. 전반전이 뭔가를 소유하는 과정이었다면 라면은, 지금은 이제 네. 공유하면서 나눔을 통해, 자기가 네, 했던 경험이나 네,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깨달은 거를 지식들을, 네, 남들에게 지혜들을, 네, 공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네. 누구나 네,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책을 읽는 게 책을 네.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네, 어떤 그 지성의 상징처럼 될 것 같아요. 네. 자기 컨텐츠를 네, 남들에게 보여주는
나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또 글이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요. 그러려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비결이 있다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할 수 있다. 이런 뭐 말이건 글이건 기본은 어휘력이고 네. 문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물론 그 바탕에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네. 그 말과 글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생각, 경험들이 그 필요하겠죠. 네.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하나요? 어렸을 아니요, 때부터? 저도 독서를 별로 안 했고요. 네. 그럼 읽으면 좋죠. 독서를 많이 하면 네. 되는데 저는 그냥 그 온라인 국어 사전 열어놓고 글을 쓰는 걸로 네. 그 어휘력, 문장력 키우는 거를 권하시나요? 예, 그 자기가 쓰려는 단어를 네. 국어 사전에 쳐보면 네. 그 유의어들이 나오거든요. 네. 그 중에 이제 더 맞는 단어를 찾아 쓰다 보면 네. 자연스럽게 어휘력은 키워집니다. 네.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네. 내 글에 이렇게 네. 써먹어 본다던가 네. 그 예문을 많이 보면 네. 문장력이 키워져요. 저도 국어사전 안 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오늘 강 작가님의 말을 통해서 국어사전하고 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좀 국어사전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.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직면에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책의 어떤 방향과 테마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? 오프라인 세계가 온라인 네. 세상으로 저는 이제 들어오는 게 이 네. 코로나를 계기로 가속화될 것 같고요. 앞으로는 자기를 멀티미디어로. 뭐 여러 군데 팔 수 있죠. 네. 자기 재능을 여러 군데 파는 게 네.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인 것이고 네. 지금으로 보면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뭐 비정규직 이런 지금 분들이 작가님이 최고의 직업으로 되고 있는 아니, 이제 것 같은데요. 뭐 유튜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. 네. 이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네. 이제 다만 거기서 그 낙오된 사람들 네.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네. 대해서는 네. 이제 우리 사회가 다 고민을 해야 되겠죠. 언택트 시대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향후 방향이 바뀌고 뭐가 화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어젠다가 될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책도 타이틀이 그건 어떤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, 책들이. 네. 예.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, 지금? 언택트 시대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무슨 네. 뭐 돈 관련 책도 많이 네. 팔리고 네. 그 어떤 위험에 대한 네. 바이러스, 어떤, 기후 환경. 위기 관리 뭐 네, 이런 네, 책들. 네, 네. 근데 네. 뭐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동안 있는 유행인지 네.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향후 길게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쪽이네요. 작가님은 지금 현재 뭐 계획하시고 계신 거나 지금 쓰고 계신 책이 있으신가요? 소설이나 네. 이런 수필 네. 그런데 도전해보고 싶어요. 기억력의 시대는 앞으로 이제 더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을까. 이제 상상력의 시대, 네. 상상이 필요한 시대로 가는데 소설도 아무래도 이제 기억을 쓰는 건 아니니까 지어낸 이야기니까 허구니까요. 상상력의 네. 영역이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강 작가님만의 색깔을 담는 소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 또한 응원 드리겠습니다. 예.